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낮으로 고위험 수술, 고위험 마취에 고생하시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ello, I would like to thank the anesthesiologists who work hard day and night to perform high-risk surgeries and perform high-risk anesthesia. Buongiorno, vorrei ringraziare gli anestesisti che lavorano duramente giorno e notte per eseguire interventi chirurgici ad alto rischio e per praticare anestesia ad alto rischio. 오늘은 바로 이 수술실 안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수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 즉 TE의 기본 원리부터 표준 뷰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초음파의 기본 개념과 이미징 테크닉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에코 스캐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볼 겁니다. Then we will explore the critical aspects of equipment safety, which is always our top priority.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TEE 검사의 핵심인 표준 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얻고 해석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Basic Concepts and Imaging Techniques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이 TEE 기술은 산부인과에서 태아를 보는 그 기술과 뿌리가 같아요. It's all based on the same fundamental principles of sound waves traveling through tissue.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근본 원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초음파. 말 그대로 울트라사운드. 우리 귀에 들리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소리죠. 구체적으로는 주파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말합니다. 이 초음파의 성질은 3가지, 바로 파장, 주파수, 그리고 속도로 결정되는데요. 이들 사이에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Think of it like ripples in a pond. The relationship is beautifully simple. Velocity equals frequency times wavelength. 인체 연부 조직에서 초음파의 속도는 초당 1540m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그만큼 짧아지는 아주 명확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브에서 쏘는 초음파 빔이 사실 모든 구간에서 똑같이 유용한 건 아닙니다. 이미지를 얻기에 가장 이상적인 일종의 스위트 스팟이 있어요. 이걸 바로 근거리 음장, 즉 니어필드 혹은 프레스넬 존이라고 부릅니다. This is the Goldilocks zone where the beam is columnar, straight, and delivers the sharpest, most intense signal. 하지만 이 구간을 지나 원거리 음장, 즉 farfield로 들어가면 빔이 원뿔 모양으로 퍼지면서 에너지가 분산되고 이미지 퀄리티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영상을 얻으려면 보고자 하는 구조물을 가능한 이 니어필드 안에 위치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음파가 우리 몸속을 통과하면서 점차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 현상을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는 흡수, 반사, 산란 이 3가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흡수가 가장 큰 원인이죠. 여기서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감쇄가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High frequency probes are like high performance sports cars. They give incredible detail up close, but they run out of gas very quickly. 그래서 더 깊은 곳을 보려면 마치 장거리 트럭처럼 에너지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저주파수 프로브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미징 모드 2가지를 알아볼게요. M 모드는 마치 심장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지진계와 같아요. It captures the precise timing of every beat and flutter with incredibly high temporal resolution. 그래서 판막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심실 크기의 순간적인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죠. 반면에 B 모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ED 영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마치 한 폭의 초상화처럼 보여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모닉 이미징은 이미지 퀄리티를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기타 줄을 튕기면 기본음 외에 더 높은 배음, 즉 하모닉스가 들리잖아요.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통과하면서 원래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하모닉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By specifically listening for these harmonic frequencies, we can effectively filter out much of the background noise and clutter. 그 결과 근거리에서 생기는 산란이나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같은 잡음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심내막 경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서 좌심실 기능 평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장의 구조를 어떻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심장의 기능, 즉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정말 마법 같은 기술, 도플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EE의 진짜 힘은 바로 이 혈액학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데 있으니까요. For that, we need to turn to the magic of Doppler. 도플러에는 두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PW 도플러와 CW 도플러죠. PW, 즉 Pulsed Wave 도플러는 특정 지점에 게이트라는 샘플 볼륨을 설정해서 정확히 그 지점의 혈류 속도만 정밀하게 측정하는 명사수 같아요. This spatial specificity is its greatest strength. 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속도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엘리에이싱이라는 신호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CW, 즉 Continuous Wave 도플러는 초음파를 계속해서 쏘고 받으면서 빔이 통과하는 경로상의 모든 속도를 다 잡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혈류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도가 정확히 어느 지점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공간적 모호성이라는 한계가 있죠.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 PW 도플러 스펙트럼의 깨끗하고 날카로운 경계선, 즉 엔벨로피를 한번 보세요. That clean envelope tells us we're getting a pure, unadulterated signal from a very specific spot in the heart. 반면에 오른쪽 CW 도플러는 스펙트럼이 꽉 차 있죠. 마치 합창단의 모든 목소리를 한꺼번에 듣는 것처럼요.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대동맥판 협착처럼 아주 빠른 혈류 제트의 최고 속도, 즉 그 가장 높은 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CW 도플러입니다. 이제 ET를 넘어서는 최신 이미징 기술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3D 재구성은 여러 2D 단면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해서 입체적인 심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This technology has revolutionized how we understand complex structures like the mitral valve, fundamentally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our surgical colleagues. 그리고 대조심 초음파는 특수하게 제작된 미세기포를 주입해서 혈액 자체에서 돌아오는 초음파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구조물들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심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르는 지원군이 바로 이 대조심 초음파입니다. It's like turning on a floodlight in a dark room, suddenly revealing all the hidden details. 희미했던 심내막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국소벽 운동 이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심장 내 션트를 찾아내며 심지어 심근 관료까지 평가해서 수술 중에 심근 허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심초음파의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떻게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캐너 내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 제 동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브가 감지한 미약한 음파 신호가 어떻게 우리가 보는 선명한 이미지로 변환되는지 그 신호 처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상을 얻는 비결은 결국 해상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방향 분해능은 이미지의 선명도, 측방 분해능은 또렷함, 그리고 단면 두께 분해능은 피사계 심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You need all three to be just right to get the perfect shot of the heart. 고주파스 프로브를 사용하면 축방향 분해능이 좋아지고 빔폭을 좁히는 포커싱을 잘하면 측방 분해능이 향상되는 등 각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프로브가 감지한 아주 미약한 신호가 우리 눈앞에 선명한 이미지로 바뀌기까지 기계 내부에서는 정말 정교한 처리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첫 단계인 전처리는 마치 음향 엔지니어가 믹싱보드에서 레벨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우리에게 익숙한 TGC는 깊은 곳에서 와서 약해진 신호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서 이미지 전체의 밝기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Afterwards, the analog signal is digitized and arranged into a familiar image format during scan conversion. 마지막으로 후처리 단계에서 영상 편집자가 사진의 색감과 밝기를 보정하듯 그레이스케일을 조정하여 최종 이미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초음파 펄스 하나의 전체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 트랜스듀서에서 시작된 펄스가 조직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에서 출발하죠. 이 미약한 메아리는 증폭기를 통해 강력하게 증폭되고 TGC 같은 전처리 장치를 거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Then, this refined analog signal enters the analog to digital converter, where it is transformed into the language of computers, zeros and ones. 디지털 스캔 변환기는 이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우리가 보는 실시간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신 장비에 있는 시네메모리 기능 덕분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저장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과거의 비디오 테이프와는 달리 화질 저하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병원의 팩스 시스템과도 완벽하게 연동돼서 언제 어디서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t now, we're looking towards a future where technologies like cloud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volutionize how we manage, analyze, and even interpret this vast amount of echocardiographic data. 지금까지는 기계 내부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있어야겠죠.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장비 관리, 합병증, 그리고 안전 수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제 동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TE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Now let's talk about how we wield this incredible technology safely and effectively for our patients. 오랫동안 의료계에서는 식도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TE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출혈 위험 때문에 절대적인 금기라고 생각되던 시절도 있었죠. It was a high-stakes clinical question, and for many years, we simply lacked a clear answer. 하지만 2012년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운 기념비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간이식 환자군에서도 TE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식도정맥류가 있었던 287명의 환자 중에서 주요 출혈은 단 한 건, 발생률로 따지면 0.3%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환자군에서의 발생률은 0.25%로 정말 극히 낮았죠. These numbers tell us something incredibly important. 숙련된 시술자가 조심스러운 테크닉으로 부드럽게 접근한다면 식도 정맥류가 더 이상 TE의 절대적인 장벽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큰 자신감을 주죠. 안전한 TE를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도 협착이나 천공의 기왕력과 같은 명백한 금기증은 시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교육과 인증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nd lastly, and perhaps most critically, is your technique. 프로브 삽입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겁니다. 저항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무리하게 밀어넣지 말고 항상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TE의 원리, 기술, 그리고 안전에 대해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 동료와 함께 종합 TE 검사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심장을 탐험하는 탐정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체계적인 뷰 획득을 통해 심장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TE examination ensures that no critical pathology is ever missed. TE 프로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한 터치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죠. 우리는 프로브를 식도 안으로 전진시키거나 후퇴시키고 프로브 전체를 좌우로 돌리거나 끝부분만 앞뒤 혹은 양옆으로 구부리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조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 나갑니다. It's a delicate dance between your hands, the probe and the patient's anatomy.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 중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프로브를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영상 단면을 0도에서 180도까지 전자적으로 회전시키는 멀티플레인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TE의 진정한 힘이죠. 종합 TE 검사는 단순히 예쁜 그림 몇 개를 모아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의 3차원적 구조와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뷰가 이전 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세심하게 짜인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It's like a detective story, where we are the detectives following the clues view by view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patient's heart. 지금부터 미국 심초음파학회에서 권고하는 20개의 표준 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검사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홈베이스는 바로 ME4 챔버 뷰입니다. 식도 중간쯤에서 프로브 각도를 0도에 맞추면 마치 심장을 위에서 정면으로 내려다보듯 4개의 방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From this single vantage point, we get a fantastic bird's eye view of the heart's overall health and function. 이 뷰 하나만으로도 좌심실과 우심실의 크기, 기능, 그리고 승모판과 삼천판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뷰입니다. 방금 본 포체인버 뷰가 심장의 정면을 보는 것이었다면 거기서 각도를 90도가량 돌려서 얻는 투체인버 뷰는 심장의 측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모든 면의 빛을 확인하듯 다른 각도에서 심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Specifically, this view is absolutely crucial for assessing the anterior and inferior walls of the left ventricle. 포체인버 뷰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허혈성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뷰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ME 롱액시스 뷰입니다. 각도를 120도에서 150도 사이로 더 돌리면 강력하게 펌프질하는 좌심실부터 섬세하게 열고 닫히는 대동맥판, 그리고 상행 대동맥까지 심장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where we get to see the heart in all its dynamic glory. 대동맥판의 형태와 기능, 좌심실 유출로를 평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뷰이며 승모판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프로브를 위안으로 좀 더 진입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심장을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티즈 미드숄엑시스 뷰는 마치 심장을 가로로 잘라서 그 동그란 단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It's like looking at a tree stump and seeing all the growth rings. 동그란 도넛 모양의 좌심실이 안쪽으로 힘차게 수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눈에 전체적인 심장 기능과 모든 벽의 분절 운동 이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뷰를 지금 다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모판의 접합부를 상세히 보는 ME 커미셔럴 뷰, 대동맥판을 단축과 장축으로 면밀히 살피고 위 레벨에서 추가적인 뷰들을 얻습니다. Next, we must systematically evaluate the right heart structures with the bicaval and RV inflow-outflow views. 마지막으로 상행 대동맥, 하행 대동맥, 그리고 대동맥군까지 샅샅이 훑으며 대혈관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 길고 체계적인 검사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20개의 뷰를 통해 심장의 상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외과 의사, 내과 의사와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That's where the 17-segment motto comes in. 이것은 심장의 각 구역에 표준화된 이름을 붙여놓은 일종의 심장 지도와 같습니다. 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저쪽 벽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좌심실의 중부 전중격에 운동장애가 관찰된다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초음파의 기본 물리 법칙에서 시작해서 스캐너의 내부 작동 원리를 거쳐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과 20개의 표준 뷰를 획득하는 기술까지 TE의 세계를 아주 깊이 탐험해 봤습니다. TE 기술은 이미 3D를 넘어서서 심근의 변형을 직접 측정하는 스트레인 분석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복잡하고 급박한 혈액학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우리의 방식을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